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계기로 정원형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작은 정원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 왕조이동의 지복로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1.8km의 도로 정류장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도로변에는 도심 속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녹음이 짙은 나무와 산책로, 체육시설까지 만들어져 주민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먼저 휴식처가 있어서 좋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밤이 되면 또 부부끼리 오손도손 손을 잡고 거리는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인도는 삭막함을 걷어내고 꽃길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처럼 보행자 중심의 웰빙로를 만드는 녹색 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이 순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로 인해서 시민들의 사무질을 향상시키고 영양 편백숲을 연결한 생태축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자치단체가 조성한 도로변 녹색 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사후 관리에 나선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조성해 준 정원을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 속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 도심 곳곳을 정원과 연계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돌산해상 케이블카와 엑스포 해양공원의 스카이타워, 진난관 등 관람시설 대부분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광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교통과 보건위생 등 13개 핵심 분야별로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한편 관광 안내소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해 지역관광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주화모 고림묘지의 성묘객을 위한 특별 수송이 이뤄집니다. 특전사 제11 공수특전여단은 순천시와 함께 지난 1992년부터 주화모 고림묘지 성묘객을 대상으로 특별 수송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추석 당일인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특별 수송팀을 운영합니다. 특별 수송팀은 7인승 보트 4척 등을 동원해 성묘객들의 수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엑스포장과 각종 컨벤션 시설을 활용해 대형 행사와 세미나를 유치하는 마이스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효과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세미나실, 전국 학회와 국제회의 전문 기획업체, 그리고 여행업 관계자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수 지역 호텔 현황과 호텔 내 회의 장소 등 컨벤션 시설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이어 회의 장소를 직접 돌아보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중소도시로는 제대로 갖춰진 숙박시설과 대규모 회의시설에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특히 또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교통도 많이 편해진 것 같고 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대규모 행사를 충분히 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늘어난 관광 콘텐츠도 대형 회의나 세미나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단순히 회의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 관광시설을 둘러보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여수에서 열린 회의나 세미나 등 마이스 관련 행사만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03건에 1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도 복합 리조트의 최종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이 참여하는 마이스를 중점 유치하여 우리 시가 국제적인 마이스 유망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마이스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내년 초 한국 마이스 연례총회도 여수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회의도 개최하고 관광도 즐기려는 마이스 산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여수와 광양항이 정상 운영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원료부두와 낙포부두 등 석유와 관련 부두는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며
컨테이너 부두는 추석 당일만 휴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출항 수속의 편의를 위해 월드 마린센터에 있는 민원인용 단말기를 24시간 개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전라선 구간에 임시 열차가 추가 편성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오늘 29일까지 전라선 구간을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운행 횟수를 각각 2차례씩 하루 6차례 추가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운행하는 상행선 열차와 오는 28일과 29일 하행선 열차에 대해선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촌의 임신부는 병원이 없어 아이 낳기도 어려운 현실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도 병원이 있어야 세울 수 있어 농어촌 산모들은 이래저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9개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출산 진료를 하는 강진의료원은 산모들의 산후조리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전문적인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제일 산모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리원이죠. 지난해 전남도내 출생아는 13,800여 명이고 9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지난 1일 해남의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지만 한 번에 조리할 수 있는 산모가 10명 정도의 규모여서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남 도민이면 일정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산모, 국가유공자 등이 산후조리 비용의 70%를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18년까지 3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적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요건은 일단 어려운 산모들이 많이 있는 농어촌 거점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하고 연계된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한 적지를 좀 찾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와 연계된 지역을 찾지만 나주, 담양, 장흥, 무안, 영암, 완도 등 도내 14개 시군은 분만 시설이 없어 아예 대상에서 빠질 형편입니다. 농어촌 외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이 낳기도 힘들고 공공산후조리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이번 추석은 KTX 호남선 개통 뒤 맞이하는 첫 명절입니다. 귀성길은 짧아졌고 고향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2시간이 채 안 돼 고향에 도착한 귀성객들. 호남선 KTX 개통은 귀성길을 획기적으로 바꿔놨습니다. 평상시에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차로 걸렸었는데 지금은 1시간 40분 이상, 1시간 40분 정도 걸리니까 굉장히 편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길에 올라야 하는 가족 단위 귀성객은 개통이 몰고 온 변화를 특히 반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희 가족끼리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잠깐 힘들면 되니까. 광주의 새로운 관문으로 자리 잡은 송정역은 본격 귀성이 시작된 첫날 많은 이용객이 몰려들었습니다. KTX 귀성이 인기를 끌면서 추석 연휴 동안 서울과 광주로 가는 임시 열차를 10회 더 투입해 좌석 5천여 석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객이 폭주하면서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용객들이 속출하고 무질서 속에 주변 교통 혼잡도 심각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빈 자리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뺑뺑 돌다가 겨우 찾아서 하고 그러죠. 지루한 귀성길을 단축시켜 고향을 더욱 가깝게 끌어당긴 호남선 KTX. 귀성길 풍속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이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아침 안전운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